12번째 고개. 마술사를 본 적 있어? 그때 막 수업 시작종이 울렸다. 20곡의 탐정은 당장이라도 반장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지만 일단 문양이와 명규를 돌려보내며 말했다. 이따가 점심시간에 와. 그때 반장에게 물어볼 테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술사와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명규와 문양이는 알겠다고 말하고 각자 반으로 돌아갔다. 20곡의 탐정에게도 명규와 문양이에게도 그리고 반장 다이에게도 오전 수업시간은 꽤나 길게 느껴졌다. 20곡의 탐정은 수업시간 내내 다이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추측해보았다. 하지만 직접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네 사람은 어제 마술사의 속임수를 풀었던 그 장소로 갔다. 교실에는 듣는 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말해봐. 무슨 이유로 마술사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는지. 20곡의 탐정의 말에 다이는 엉뚱한 질문부터 했다. 여기 너무 침침하다. 여기 너무 음침하다. 너희는 여기 자주 놀러와? 우리가 아는 사이가 된 지 며칠 안 돼서 같이 논 적은 없어.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 세 사람이 제일 몰려다니던데? 너 이제 완전 멀쩡해졌구나. 20곡의 탐정이 질렸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잠깐, 20곡의 탐정. 이것도 공식 질문이야? 문양이의 질문에 20곡의 탐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연히 아니지. 이 질문은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잖아. 다이는 20곡의 탐정과 문양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었다. 지금까지 마술사랑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개나 썼는데? 11개. 문양이가 20곡의 탐정을 대신해서 대답하고 다시 다이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도 마술사 사건을 알아? 그 이야기 학교에서 되게 유명해졌어. 20곡의 탐정이 마술사의 속임수를 밝혀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20곡의 탐정을 바라보는 다이의 시선이 부드럽게 바뀌었다. 자세히 보니 눈도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문양이와 명규가 눈빛을 교환하면서 씩 웃었다. 한편 20곡의 탐정의 얼굴은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지? 속임수를 알고 있던 사람은 나하고 문양이, 20곡의 탐정하고 마술사. 이렇게 네 사람뿐일 텐데. 명규가 물었다. 그 마술사란 아이가 직접 말하고 다녔나봐. 그런 짓을 하다니? 20곡의 탐정이 소리쳤다. 어쨌든 난 교실로 가봐야 하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 물어봐. 아까 교실에서와 다르게 다이는 꽤 침착해 보였다. 하지만 20곡의 탐정은 다이가 밝은 척 말하는 겉모습과 달리 다리를 동동거리며 얼른 자리를 벗어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반장, 너 어제 학교 끝나고 마술사 본 적 있지? 어떻게 알았어? 잠깐 20곡의 탐정, 이건 질문에 넣어도 돼? 문양이가 물었다. 질문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그래, 너 12번째 질문이라고 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 마술사가 사라졌다고 했을 때 반장 네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로 떨면서 놀랐잖아. 그건 너 스스로 목격자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휴, 그래. 네 말이 맞아. 사실은 어제 학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마술사란 아이를 봤어. 어디에서? 문양이가 20곡의 탐정보다 먼저 물었다. 20곡의 탐정이 쓸데없이 질문을 낭비하지 않게 한 문양이 나름의 배려였다. 서점 옆에 있는 빨간 간판은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이번에는 명규가 물었다. 거기서 뭐라고 있었는데? 내가 지나갈 때는 돈 봉투를 들고 나왔어. 나오자마자 봉투에서 돈을 꺼내서 세보던데? 근데 봉투 안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몇십 장은 있어 보이더라. 나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왜 그렇게 큰 돈을 찾은 거지? 혹시 가출하려고 준비한 거 아닐까? 문양이의 말에 명규가 대답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가출할 거면 그냥 카드만 챙기면 돼. 현금을 찾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돈을 훔친 건가? 이번에는 20곡의 탐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자기 카드에서 찾았겠지. 마술사가 그동안 내기에서 딴 돈을 통장에 넣어뒀다고 했잖아. 그보다는 오히려 문양이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이 손뼉을 탁 쳤다. 아, 설마 아이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던 걸까? 20곡의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속임수가 다 드러났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 걸 거야. 어차피 돌려줄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도 상관없잖아. 마술사가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인데? 문양이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문양아, 그보다 얼른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자. 명규가 재촉했다. 13번째 고개. 마술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이야! 스무고개 탐정이 부르는 말에 다이가 놀라서 눈을 치켜떴다. 그동안 스무고개 탐정은 다이를 항상 반장이라고 불렀다. 마술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이는 스무고개 탐정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침을 꿀꺽 삼킨 다음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게 말이야, 마술사가 10,000원짜리를 잔뜩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어떤 젊은 아저씨가 마술사에게 다가갔어. 그러더니 둘이서 잠깐 동안 이야기를 했어. 마술사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마술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때 나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잠깐 두 사람을 지켜봤거든? 그러다가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걷기 시작했어. 나도 집에 가는 방향이 같아서 조금 떨어져서 두 사람을 뒤따라 걸었고, 두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꽤 친해 보였어. 그런데 갑자기 마술사가 앗하고 작게 소리를 지르더라?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도 아저씨가 마술사의 등을 오른손으로 감싸면서 걷는 거야. 나는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아저씨 손 안쪽에서 번쩍 밝은 빛이 났어. 저녁 노을이 한창 눈부실 때였는데 아저씨의 손에 꼭 거울 같은 게 있어서 햇빛에 반사되는 것처럼 보였어. 스무고개 탐정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까 스무고개 탐정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혹시 그 아저씨가 들고 있던 물건이 칼이 아닐까 하는. 칼이라고? 문양이와 명규가 합창하듯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자 다이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확실하지는 않아. 그냥 시계 같은 게 빛난 게 아닐까? 어제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시계일 수도 있지. 보통 사람은 왼손에 시계를 차지만 오른손에 차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다음에 마술사가 사라진 게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네가 본 것이 칼인지 시계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마술사가 사라진 것하고 아주 큰 관련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납치하거나 마술사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얘는 말. 스무고개 탐정이 다이에게 말했다. 누가 봐도 강도 같은데? 다이야, 너는 얼른 교무실에 가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선생님이랑 경찰서로 가. 꼭 그래야 할까? 어제는 무슨 일인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신고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마술사가 사라진 것이 그 아저씨와 상관이 있는 게 거의 확실하잖아.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러면 경찰에게 근처 CCTV를 구해서 누가 범인인지 찾을 거야. 이번에는 다이가 스무고개 탐정에게 물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생각인데? 우리는... 스무고개 탐정이 말을 멈추고 문양이와 명규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한 마음이 느껴졌다. 우리도 마술사를 찾자, 스무고개 탐정. 명규가 말했다. 그럼 다이도 데려가자. 다이하고 같이 가면 누가 범인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문양이는 조금 흥분해 있었다. 다이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사실은 나도 그러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사실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스무고개 탐정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세 사람 모두 실망한 눈치였다. 마술사를 구하는 것은 경찰에게 맡겨야 해. 우리 힘으로 마술사를 찾아낸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상대방은 칼이 있을지도 모르는 어른이라고. 다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마술사를 구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스무고개 탐정은 다이의 팔을 잡고 교무실 방향으로 뛰었다. 얼떨결에 나머지 두 사람도 교무실을 향해 함께 뛰었다. 그리고 스무고개 탐정이 교무실을 그냥 지나치자 다이가 소리를 질렀다. 교무실은 여기야! 스무고개 탐정이 다이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뛰었다. 마침내 네 사람은 교무실에서 제법 떨어진 행정실 옆방에 멈춰섰다. 스무고개 탐정을 제외한 세 사람은 방의 팻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긴 교장실이잖아. 문양이가 교장실이라고 적힌 팻말을 올려다보며 신기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스무고개 탐정은 명규와 다이가
말리기도 전에 벌써 교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안에서 들어와요 라는 굵은 목소리가 들리자 스무고개 탐정이 세 사람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철사처럼 뻣뻣하고 짧은 머리를 한 교장 선생님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스무고개 탐정과 키는 비슷했지만 몸집은 2배나 더 컸다. 꼭 커다란 항아리처럼 보였다. 그런 탓인지 평소 뒷동거리며 걸었다. 하지만 땅딸막한 교장 선생님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 부리부리한 눈 때문이다. 교장 선생님의 눈은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교장 선생님이 스무고개 탐정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스무고개 탐정은 여유롭게 교장 선생님과 악수를 했다. 스무고개 탐정, 오랜만이에요. 요새는 학교에 잘 나오고 있나요? 퀘스트 주는 NPC 같아. 내가 듣기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보다 그 일은 잘하고 있나요? 스무고개 탐정이 난처한 눈빛을 보내자 교장 선생님이 아! 하고 입을 다물었다. 스무고개 탐정과 교장 선생님 사이에는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교장 선생님은 그제서야 스무고개 탐정과 함께 들어온 세 사람을 보고 나서 말했다. 오늘은 친구들을 데리고 왔군요. 아니요, 이 아이들은 정보원, 의뢰인, 목격자입니다. 스무고개 탐정은 명규와 문양이와 다이를 일일이 가리키며 설명했다. 정보원, 의뢰인, 그리고 목격자요? 스무고개 탐정은 어제 다이가 목격한 상황을 교장 선생님에게 설명했다. 교장 선생님은 스무고개 탐정의 입에서 마술사라는 말이 나오자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스무고개 탐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스무고개 탐정이 긴 설명을 마치고 나서 말했다. 마술사가 납치되었으니 교장 선생님이 다급하게 스무고개 탐정의 말을 가로챘다. 그 문제는 함부로 단정짓기가 어려워요. 그건 설명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일단 다이를 교무실로 데리고 갑시다. 내가 담임 선생님에게 말해서 경찰서에 데려다 주도록 할게요. 다이는 교장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침없이 부르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의 사진과 이름이 있는 종이를 가지고 다니며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운다는 소문이 사실일까? 교장 선생님은 다이를 데리고 교무실로 재빨리 걸어갔다. 이렇게 서두를 때는 전혀 뒤뚱거리지 않았다. 스무고개 탐정이 그 뒤를 쫓았고 명규와 문양이는 교장 선생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쭈삣거리면서 따라갔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스무고개 탐정이 명규와 문양이에게 말하고 나서 교장 선생님과 다이를 따라 교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5분 정도 지났을까? 스무고개 탐정이 교무실 문을 열고 나오자 밖에서 문양이와 명규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대로 집에 가는 거야, 스무고개 탐정? 스무고개 탐정의 입가에 미묘한 기운이 보였다. 웃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각오를 다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럴 수야 없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문양이가 물었다. 확인해 보러 가자. 뭘 확인해? 문양이가 다시 물었다. 마술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어떤지. 수업은 어떻게 하고? 명규의 말에 스무고개 탐정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혼자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겠지만 명규와 문양이를 데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결국 세 사람은 수업을 마친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수업이 끝난 후 교문을 나서는 스무고개 탐정의 양옆에 붙어가는 명규와 문양이는 진짜 탐정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다. 그러면 가운데서 걷는 스무고개 탐정은 어땠을까? 스무고개 탐정의 심장박동이 평소보다 훨씬 빨랐다고 하면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14번째 고개. 안에 경찰 아저씨들이 있었어? 스무고개 탐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야? 문양이가 물어도 스무고개 탐정은 아무 대답도 없이 빨리 걸으라는 재촉만 했다. 문양이는 키가 큰 스무고개 탐정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뒤를 따라가는 게 여간 버거운 게 아니었다. 걷는 것보다 뛰는 것에 가까워 숨을 헐떡였다. 스무고개 탐정이 그렇게 커요? 큰가 봐. 지금 마술사네 집에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알기론 마술사가 이 동네에 살거든. 명규가 물었다. 그래, 맞아.
명규 너도 마술사네 집은 모를 것 같아서 아까 교무실에서 주소를 물어봤어. 잘했어. 나도 이 아파트에 사는 것만 알지 몇 동 몇 호인지는 정확하게 몰라.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이 가는 곳을 알고 나서야 다시 기운이 났다. 세 사람은 서둘러 마술사네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마술사네 집에는 왜 가는 거야? 문양이가 뒤늦게 물었다. 알아볼 것이 좀 있어서. 스무고개 탐정은 더 이상 말해주지 않고 묵묵히 걷기만 했다. 문양이도 명규도 말없이 스무고개 탐정 뒤를 따라 걸었다. 아까부터 문양이는 뛰다시피 따라왔는데 가는 곳을 알고 나니 힘든 줄도 몰랐다. 모두 열심히 걸은 덕분에 마술사네 집 앞에 금방 도착했다. 스무고개 탐정이 커다란 아파트 건물을 가리키며 마술사네 집이 그 건물 3층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마술사의 친구 한 명이 마술사네 집에 놀러가야 하는데 뭐? 마술사는 지금 집에 없잖아. 스무고개 탐정이 문양이에게 설명했다.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걸 모르는 친구가 마술사네 집에 찾아가는 거야. 집안에 경찰처럼 보이는 어른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살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마술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지 알 수 있지. 거기에 따라서 새로 작전도 세울 수 있고. 아, 그렇구나. 누가 그 친구 역할을 하는 거야? 문양이가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일단 나는 아니야. 스무고개 탐정이 얼른 대답했다. 명규도 스무고개 탐정의 옷차림을 보고 나서 그래, 스무고개 탐정은 아니야 하고 얼른 동의해버렸다. 왜 스무고개 탐정은 안 되는 건데? 문양이가 궁금하다는 듯이 계속 물었다. 이런 차림으로 가면 수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제서야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문양이가 생각하기에도 스무고개 탐정이 얼굴만 초등학생이지 행동이나 옷차림은 수상한 고등학생으로 오해받기 딱 좋았다. 그럼 누가 가는 게 좋을까? 명규가 스무고개 탐정을 보며 말했다. 내 생각에는 문양이가 가면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아. 문양이는 작고 귀엽게 생겼으니까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래, 문양이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문양이는 선량하게 생겼으니까. 스무고개 탐정의 말에 명규도 얼른 동의했다. 내가 어딜 봐서. 나 그렇게 순진한 사람 아니야. 며칠 전에는 내기로 3만 원이나 날렸다고. 스무고개 탐정과 명규는 문양이의 절규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결국 문양이는 마술사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사람이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다급하게 문이 열리고 마술사네 엄마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뛰어나왔다. 마술사네 엄마는 문양이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몸집이 작은 초등학생이 초인종을 누른 것을 보고 마술사로 착각한 모양이다. 넌 누구니? 마술사네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잔 흔적이 검은 눈가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전 마술사 친구예요. 혹시 마술사 집에 있어요? 집안에서 아저씨 한 명이 나오면서 물었다. 문양이가 보기엔 경찰인 것 같았다. 마술사가 누굽니까? 아들 별명이에요. 평소에 자기 이름 대신 마술사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마술사네 엄마가 살짝 눈가를 훔쳤다. 그 모습에 문양이는 마음이 약해졌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스무고개 탐정이 몇 번이고 거듭해서 말한 것을 생각하며 꾹 참았다. 문양이,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마술사가 실종된 것을 몰랐냐고 물으면 무조건 모른다고 해야 해. 만약 네가 그걸 알면서도 찾아왔다는 걸 알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자신을 체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양이는 이미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온몸에 힘을 꽉 쥐고 있었더니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며칠 전 마술사에게 내기를 걸 때 올해의 용기를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좀 남아 있었나 보다. 문양이가 긴장한 것을 보고 마술사네 엄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문양이가 다급하게 말했다. 마술사 집에 없어요? 그래, 미안하지만 지금은 집에 없단다. 뒤따라 나온 아저씨가 말했다. 아저씨가 말했구나. 그래, 미안하지만 지금 집에 없단다. 뒤따라 나온 아저씨가 말했다.
아저씨는 문양이를 빨리 보내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저기 그러면 잠깐 화장실 좀 쓰면 안 돼요? 지금 좀 급한데. 그래 어서 들어오렴. 마술사네 엄마가 허락하자 함께 나온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드디어 문양이가 마술사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어른들이 몇 명 더 앉아 있었다.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은 마술사와 꼭 닮은 게 마술사네 아빠 같았다. 그리고 그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모두 경찰처럼 보였다.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중에는 남색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 문양이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경찰과 비슷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문양이는 그 사람들을 흘낏거리며 의심받을까봐 얼른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은 문양이의 등장이 약간 놀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관에서 나눈 대화를 들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문양이는 시간을 오래 끌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화장실이 어디예요? 하고 묻고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화장실 아니라면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긴장을 한 탓인지 오줌이 나오지 않았다. 볼일을 마칠 때까지 한참 걸렸다. 문양이는 화장실에서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 심호흡을 한 다음 밖으로 나왔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현관문이 닫히고 문양이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도 않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얼마나 서둘렀는지 자칫 계단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경찰 아저씨들을 속이다니.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담한 짓을 했는데 문양이는 기분이 짜릿했다. 뛰고 있는 문양이의 다리가 풍선이라도 단 것처럼 붕붕 떠올랐다. 심장은 문양이의 몸을 빠져나와 계단에 구르기라도 할 것 마냥 쿵쾅쿵쾅 뛰었다. 문양이는 순식간에 1층으로 내려와서 스무고개 탐정과 명규가 기다리는 곳에 도착했다. 스무고개 탐정이 물었다. 안에 경찰 아저씨들이 있었어? 확실해. 숨을 돌린 문양이가 마술사네 집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문양이의 설명을 들은 스무고개 탐정이 문양이의 등을 두드리면서 칭찬해 주었다. 덕분에 문양이의 기분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명규가 그런 문양이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무고개 탐정에게 물었다. 그러면 마술사는 납치된 게 확실한 거야? 그렇겠지. 경찰이 집안에 있었다는 건 협박 전화가 왔다는 의미일 거야. 스무고개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까 마술사네 엄마를 봤는데 운 것 같았어. 문양이의 말에 세 사람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스무고개 탐정이 재촉했다. 이럴 시간이 없어. 마술사가 큰 위험에 빠졌어. 잘못하면 뭐? 문양이가 물었다. 납치범 손에 죽을지도 몰라. 그 말이 주는 충격에 세 사람은 모두 쉽게 입을 열지는 못했다. 그나마 먼저 기운을 낸 것은 스무고개 탐정이었다.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다음 장소로 가자. 어디로 갈 생각인데? 이번에는 명규가 물었다. 마술사가 납치된 장소. 서점역 빨간 간판 은행 현금 인출기 앞을 지나서 이어진 길. 거기에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이제 경찰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문야애가 약한 소리를 했다. 핏자국이 나 있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지. 명규가 그렇게 말하니 문양이가 더는 할 말이 없었다. 평소에 명규는 언제나 느긋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친구였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 아무래도 명규가 스무고개 탐정한테 물이 든 것 같았다. 지금 명규는 꼭 스무고개 탐정 같았다. 스무고개 탐정이 그런 명규를 보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문양이가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초등학생이잖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될 거야. 스무고개 탐정, 삼촌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자. 그건 안 돼. 그렇게 매일 다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탐정이 아니야. 그건 탐정 조수지. 이 사건은 내가 혼자 힘으로 해결하겠어. 그래 문양아, 걱정하지 마. 우리는 지금 마술사를 납치한 범인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가서 보기만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문양이가 마지못해 가겠다고 하자 스무고개 탐정이 손목시계를 보고 말했다. 이제 시간이 없어. 택시를 타고 움직이자. 나 돈 없는데? 문양이가 우물쭈물 말했다. 나도. 문양이의 말에 명규도 따라서 말했다. 돈은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스무고개 탐정이 손을 들어 자연스럽게 택시를 잡았다. 처음 해보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문양이의 말에 명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궁금한데?